티키타카 이슈 크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선희 기자고요. 덕형 기자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벌써 올해도 다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오늘의 주제 뭔가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전직 대표이자 인천시장을 거쳐 5선 의원까지 역임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2021년 당 고위직 인사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과 관련해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여기까지 이어진 건데요. 먼저 관련 뉴스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앞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이유가 제일 중요할 텐데 어떤 거였나요? 네, 우선 송 전 대표가 받는 혐의를 정리를 해드리면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이렇게입니다. 네. 민주당 대표로 당선됐던 지난 2021년 5월 그 전당대회 당시에 송 전 대표 캠프 측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인데요.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라고 판단 사유를 밝혔습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쪽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네, 검찰 측에선 송 전 대표를 압수수색할 당시 그 수사관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녹화한 바디캠 영상을 이 영장심사 당시에 제출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송 전 대표가 뭐 검사에게 소리치고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도 담긴 걸로 좀 전해지고요. 네. 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파악한 뒤에 후원금 공여자에게 차명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외곽 후원단체죠. 일명 먹사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전에 자료 파기를 지시한 정황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검찰이 이제 재판부에 소명을 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을 했고요. 네. 이런 점을 재판부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검찰이 지목한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그 진행 중인 이 사건의 다른 핵심 인물들의 법정에서 관련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되어 왔거든요. 결정적인 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이 법정 진술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10월에 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재판에서 좀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성만 의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영장심사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당시 진술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송 전 대표 측에 관여를 부인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자, 여야 반응도 궁금한데 국민의힘, 민주당 어떤 반응을 했나요? 네, 우선 윤재호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날선 반응을 꺼내 들었습니다.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을 목격하게 된다. 라면서 부패한 꼰대 혹은 청렴의식 없이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날 586 운동권의 자화상이다. 민주당은 반민주적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더 이상 감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하면서 송 전 대표가 탈당 상태라는 점을 좀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원내 지도부 등 당 지도부에서 대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 이제 저희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이게 꼭 구속까지 갈 사안인가? 검찰공화국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에서도 입장문을 냈는데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도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에선 사과 한마디 없다. 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당 대표까지 지난 송 전 대표에게 사실은상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정치적 치명상 불가피해졌습니다. 그간 소위 이 86그룹의 맏형으로서 뭐 당대표까지 역입을 하면서 체급을 굉장히 키웠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이제 패배를 하면서 네, 프랑스에서 방문 연구교수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네. 지난 4월에 자진 귀국해서 뭐 검찰 셀프 출석을 이후에 시도를 하고 또 연일 뭐 책도 내고 현 정부와 검찰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날을 세우면서 이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세우려는 시도가 이어졌었죠. 네. 근데 뭐 내년 총선을 지금 4달여 남긴 시점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뭐 신당 창당 뭐 이런 정치적 행보에는 좀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송 전 대표 구속을 결정한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요. 앞서 뭐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성만 의원에게는 기각, 송 전 대표 측근인 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구속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심사도 담당을 했었거든요. 아, 네. 네. 그때는 이제 기각 결정을 내렸었죠. 네. 그래서 당시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 쪽에서 뭐 대법원 인근에 근조화한 설치하고 이러면서 비판을 쏟아냈었는데 그랬었죠. 맞아요. 네, 이번에는 상황이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그 송 전 대표가 일단 구속이 됐고 앞으로 현역 의원들의 대거 조사가 예고가 된 셈이잖아요. 네. 앞서 검찰이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감사 재판에서 네. 그 돈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네. 우선 검찰의 다음 타겟은 일명 그 이정근 녹취록에 실명이 언급됐던 의원 7명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누구죠? 네, 이성만, 김남국 무소속 의원 외에 네. 김승남, 윤재갑, 이용빈, 임종성, 허종식 이렇게 나머지 5명은 민주당 소속이죠. 이렇게 합쳐서 7명이 좀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총선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돈봉투 의혹 이런 뇌물 관련된 의혹이 터진 거잖아요. 실제로 그걸 이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일정 부분 좀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되고요. 네. 도덕성 논란, 뭐 이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전략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전 대표에서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뒤에도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최종적으로 유죄 유무에 대해서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현역 의원들도 대거 걸려 있어서 이 현역 의원들의 그러면 총선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리고 사실 이 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이 꽤 또 그쵸.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도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인천에서 이 송 전 대표 역할도 굉장히 큰데 네. 송 전 대표 도덕성에 이렇게 치명상을 입으면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심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히 체급이 큰 의원이었죠. 송 전 대표. 이번 사태가 또 총선까지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크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쓸모있는 정보 가져와서 10분 안에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